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 다룰 제목은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짧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라고? 라는 제목입니다. 의사들의 수명이 일반인보다 짧은 거 아시죠? 아마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일반인들보다 의사의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근데 수명이 더 짧은데 일반인들의 건강을 가이드하고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의사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에 나온 그런 응급 의사들은 수명이 58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면의 불규칙성,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노동 이런 게 이제 수명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어떤 통계를 봐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수명이 더 긴데 의사군에서는 남성, 여성이 수명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분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 수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짧아진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의사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인들보다 높습니다. 여성 의사는 일반 의사 대비 2.5배, 남성 의사들은 일반인들보다 1.7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매년 한 3,400명 정도의 의사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환자분이 제가 진료를 받는 심장내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셔가지고 진료를 못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그랬더니 54세였다는 거예요. 아니 심장내과 선생님인데 사인이 심근경색인데 나이가 54세에 돌아가셨으면 사실 그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분한테 심장질환 관리를 받는 환자분들은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의학 지식이 많은 거와 건강한 거는 다른 겁니다.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을 운전에 비유하면 운전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어도 내가 운전을 안전하고 능숙하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사는 의학 지식은 많을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운전하지는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의사들한테 관리를 받아야 되나? 유명하고 권위 있는 의사한테 관리를 받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에너지가 있는 의사에게 관리를 받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몸이 뭔가 피곤하고 막 우울하고 수면장애도 있고 어딘가 아프고 그래서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오는 답변은 정상입니다. 한 반년 후에, 1년 후에 재검해 보세요. 이런 경우 많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왜 피곤하고 우울하고 잠이 안 오고 아프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검진은 건강 검진이 아닙니다. 질병 검진을 받은 거죠. 질병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검진을 받은 거라서 질병이 없는 것만 판단했을 뿐이지 질병으로 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최종의 건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상태를 그 결과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생긴 혹이나 암이나 백내장이나 염증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긴 원인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동법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양제들 구매해서 복용도 하고 본인 스스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영양소들을 찾아서 먹는 환자들을 매우 비판하고 영양제들을 비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내분비도 배우셨을 거고 생화학도 배우셨을 건데 내 몸의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잘 되는지 내 몸의 크렙스 사이클, T셀 사이클이 온전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대사가 잘 안 되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리고 내 호르몬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 몸에 혈관이나 어떤 혹을 만들 수 있는 염증이 미세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과연 검사를 해보셨을까요? 어떤 질병 위주로 환자를 보는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만 자신의 검사를 해보고 나는 병이 없다라는 것을 알 뿐이지 정말 폭넓게 내 몸이 더 건강한 상태 최적의 에너지 상태 어떠한 질병도 진행되지 않을 그런 상태임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들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일반인들은 어떤 영양제를 본인이 찾아서 먹고 몸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고 저한테 와서 많이 간증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영양제를 비판하고 영양제를 찾아 먹는 환자분들을 비판하는 선생님들이 복용조차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제공하는 추천 식단은 탄수화물이 6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전자는 뭐 10,000년 전, 20,000년 전 그 농경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의 유전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도 엄마 몸에서 탄수화물로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받지 않고 지방으로 받아요. 케톤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식단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원래 우리 유전자에 맞는 자연에 맞는 건강한 식단을 따라가는 것이 저탄고지라는 식단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굉장히 특이한 것인 마냥 얘기를 해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토론이랑 서로의 비방이 막 이루어지는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트루먼 쇼라는 영화처럼 우리가 탄수화물이 가득 진열된 세상에서 잠시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이게 트루먼 쇼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과 트루먼 쇼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의견의 분열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핵심은 우리의 몸은 자연에 순응할 때 건강해지는 게 정답입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껌껌해지면 자야 되고 해가 뜰 때 일어나는 것,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갖는 것, 식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계속 앉아있거나 특정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하면 목 디스크 오고 허리 디스크 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초원위를 달리는 동물들에는 디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직립보행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세상을 만든 것도 바로 저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질병 없음을 확인하는 데서 안심하지 마시고 내 몸이 낼 수 있는 최적의 건강한 상태인가를 그런 걸 알아보는 검사와 그런 거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생활 루틴과 식단과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사를 찾아갈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건강하냐 그 여부입니다. 그거는 말로 물어보지 않아도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질병을 보는 의사였죠. 2000년대 초반에. 근데 그때는 의학이 재미가 없었고 회의감도 많이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배운 가이드대로 환자를 치료했을 때 분명히 나는 제대로 했는데 사망하는 환자들도 생겼고 그러다가 기능학을 알고 나서 아 이것은 의학의 바이블이구나 건강의 진실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기능학을 제 인생의 의학으로 삼고 지금까지 20년간을 치료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간이 말해주는 것은 제가 다른 의사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선택에 맞았고 질병을 찾는 데서 그치는 의학이 아니라 건강함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의학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시죠? 3개월 후에 CT 검사해보세요. 뭐 6개월 후에 또 검사해보세요. 마치 언젠가 또 다시 암이 재발할 것처럼 공포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 환자라는 이름에 묶여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많은 암 환자분들이 그 암 환자라는 이름표, 낙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면 암은 몸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항암제도 발암물질이고 방사선도 발암물질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수술, 항암, 방사선 외에 내가 암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다시 생기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교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현재 의학에서는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실 때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지 보세요. 눈빛이 맑은지 몸이 탄탄해 보이는지 아니면 내장 지방이 이만큼 나와 있는지 내장 지방이 많이 나와 있으면 혈관 질환도 진행되고 혈전도 생길 수 있고 혹이나 암도 생길 위험성이 더 커지거든요. 노화도 빠르고 그 의사가 스스로 건강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건강을 찾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는 건강한 사람을 따라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질병검진이었구나. 세상에는 아직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구나. 국가에서 그것을 건강검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질병검진이었구나 라고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질병만 보는 의학에서 벗어나 건강을 찾는 의학, 건강을 진단하는 의학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고 성취감이 높고 건강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닥터진호였습니다.